청청한 과부에서 궁궐의 주인이 되기까지 인수왕 대비 그리고 손자 연산군과의 파국. 1457년 조선의 궁궐은 차가웠습니다. 가을바람이 경복궁의 처마를 스치던 그날 세자빈 한씨는 남편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20도 안 된 의경세자. 왕세자의 자리에 오른 지 채 3년도 되지 않아 그는 이유도 알 수 없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 21. 한씨는 그렇게 과부가 되었습니다. 새 아이를 안고 혼자서 쫓겨난 여자 절치부심의 세월. 남편이 죽자 궁궐은 돌변했습니다. 살아있는 세자비는 권력이었지만 남편을 잃은 세자비는 그저 짐이었습니다. 시동생 예종이 새 왕세자로 책봉되자 한씨의 자리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궁녀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세자빈 마마는 이제 끝이야. 그 어린 것들 어찌 살려나. 하지만 한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그녀는 밤이 깊도록 촛불 앞에 앉아 유교 경전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어떻게 이 궁궐에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한 글자도 허투루 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키웠습니다. 큰아들 월산대군은 왕의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자을산군은 달랐습니다. 눈빛이 깊었고 말이 적었으며 한 번 들은 것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한씨는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하루하루 조용하고 치밀하게 언젠가 기회는 온다. 반드시 왕의 어머니가 되다. 치밀한 전략의 결실. 1469년 기회는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예종이 즉위한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왕 대비 정희왕후는 예종의 어린 아들 대신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자을산군을 왕으로 세우겠다. 역사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결정 뒤에 한씨의 그림자가 있었다고 봅니다. 12년 한씨가 숨죽이며 버텨온 시간이었습니다. 그 12년 동안 그녀는 정희왕후와의 관계를 단 한 번도 어긋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복종했고 공경했으며 필요할 때는 낮아졌습니다. 자을산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 제9대 왕 성종입니다. 한씨는 인수왕비가 되었고 1475년에는 마침내 인수왕 대비의 존호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12년을 버텨온 자리, 왕의 어머니, 궁궐의 어른, 며느리와의 전쟁 냉혹한 결단, 성종의 첫 왕비가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자 후궁 출신 윤씨가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1476년 그해에 윤씨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연산군이 될 세자였습니다. 인수왕 대비는 며느리를 차갑고 정확한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윤씨는 성종의 수많은 후궁들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투기가 심해졌고 행동이 법도를 벗어났습니다. 전각 안에서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가 났다 하오. 인수왕 대비는 며느리를 불러 타일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윤씨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479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왕비 윤씨가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낸 것입니다. 인수왕 대비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대신들 대부분이 반대했지만 윤씨는 폐비가 되어 궁궐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성종의 귀에 들어온 소식은 한결같았습니다. 반성하지 않는다고, 원망이 가득하다고. 1482년 성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약. 인수왕 대비는 그 결정을 막지 않았습니다. 윤씨가 죽던 날 피가 묻은 적삼 한 장이 남았습니다. 윤씨의 어머니는 그 핏빛 적삼을 간직했습니다. 훗날 어린 세자에게 전해주기 위해 손자와의 파국 대비전으로 쳐들어온 분노. 1494년 성종이 승하하고 연산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즉위 직후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눈빛에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실록을 열람하다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생모가 폐비윤씨라는 것을, 어머니가 사약을 받아 죽었다는 것을, 그 죽음에 할머니가 깊이 관여했다는 것을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 사실을 알고 수라를 들지 않았다. 1498년 무오사화, 1504년 갑자사화. 연산군의 분노는 239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미 죽은 자는 무덤을 파헤쳤고 살아있는 자는 철퇴로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대비전을 향했습니다. 어느 날 밤 연산군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던 인수왕 대비 앞에 귀인의 아들들을 끌어다 놓고 강제로 술잔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대비는 어찌하여 나의 어머니를 죽였습니까? 궁녀들이 떨며 물러났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인수왕 대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산군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병든 할머니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경춘전에서 그 차가운 봄날. 1504년 봄. 창경궁 경춘전. 인수왕 대비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68세. 평생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12년을 버텼고 아들을 왕으로 만들었으며 왕실의 법도를 지키기 위해 며느리를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언제나. 그런데 끝은 이랬습니다. 손자의 분노가 그녀를 죽였습니다. 연산군은 할머니의 초상을 3년상 대신 25일로 치렀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모든 것을 지워버렸습니다. 2년 뒤 연산군은 중종 반정으로 폐위되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서울릉. 인수왕 대비의 능경릉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왕릉에서는 보통 왕이 오른쪽, 왕비가 왼쪽에 묻힙니다. 그런데 경릉은 반대입니다. 인수왕 대비가 더 높은 자리, 오른쪽에 누워 있습니다. 남편은 세자로 죽었고 그녀는 대왕 대비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녀는 남편 위에 있었습니다. 2년 뒤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손자 연산군은 중종 반정으로 폐위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서 시작해 조선 왕실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간 여자. 철저했고 냉혹했으며 그리고 끝내 외로웠습니다. 조선의 궁궐은 오늘도 차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